오늘 여기 이슈 강원에서의 논의가 지속적인 관심 또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토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장애인식 개선 등의 표현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표현이지만 그 의미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김 작가님 먼저 용어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장애인 인식, 장애인식 이 모두 사용되는 용어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장애인식과 장애인식의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장애인을 더욱더 인식 개선하고 네.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자라는 게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식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인식 개선 강사로서 공부하면서 배운 거는 장애인식 개선보다는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용어를 쓴 게 올바르다라고 배웠는데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했을 때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꼭 그 장애를 극복해야 하지만 꼭 그 장애를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걸로 가야지만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용어는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인식 개선하고 동등하게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용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장애 고용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그다음에 장애복지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 이런 것처럼 장애인이라는 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만큼 장애인에 대한 주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올바른 용어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부정적인 의미의 장애 인식보다는 주체가 되는 네. 장애인 인식이란 용어를 앞으로 더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장애인 고용법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실무에서는 노인도 있고 입양 인식 개선 교육과 구분하기 위해서 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처럼 인자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생략하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어느 걸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네. 오히려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인식 개선이 아니라 인식 변화라는 용어로 바꿔서 네. 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고 있는데 네. 나름 타당하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인식 개선의 의미보다는 인식 변화가 훨씬 더 유아스럽고 사람들에게 잘 녹아들지 않을까 하는 용어일 것도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뭐 저도 작가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네. 조금 더 나아진 일보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용어의 선택이라고 본다면 네. 제도라든지 정책에서도 이제 일단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인식이 아닌 장애인 인식으로 또 개선보다는 변화라는 말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김 작가님은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장애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극복이 아닌 인정의 대상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태어나자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29살이고 장애 경력도 29년 차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29년 차 장애인으로 살면서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학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희 부모 형제도 다 비장애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비장애인들한테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걷기 시작하고 연탄 봉사를 갔습니다. 연탄 봉사를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연탄 봉사를 갔었는데
항상 제가 도움만 받는 입장에서 봉사의 주체가 되어서 실현하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마음이 굉장히 뜻깊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또한 그때부터 누군가와 함께 돕고 싶다는 마음이 일단 첫 번째가 느꼈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조금 저한테는 슬픈 사건인데요. 한 번은 저상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저상버스 세대를 약 다 승차겁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리프트가 고장이 났거나 네. 또 하나는 승객이 너무 많아서 휠체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너무 많아서 승차겁을 당했고요. 네. 세 번째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 장애인이 어딜 나가 라는 그 기사분의 소리에 네.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상처 많이 받으셨겠네요. 물론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요.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왜 장애인은 어딘가 나설 수가 없지? 왜 어디 장애인은 어디만 가면은 왜 욕을 먹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 변화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은 내가 먼저 하고 싶다. 내가 먼저 장애 인식 개선하고 내가 먼저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네. 20살 때 대학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김 작가님이 태어나서 처음 두 다리로 일어선 때가 18살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재활치료 3년 만에 첫 걸음마를 네. 떼신 건데 정말 남모를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돌이켜본다면 지난 시간을 작가님의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기지 않고 장애인 인식 전체로 시야를 확장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는 저도 모르게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울림이요? 네, 울림이. 그러니까 저는 걸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 저는 평생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 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대학교 때 한 기사를 보니까 장애인 중에 후천적 장애인이 약 88%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즉슨 주변에서 친구나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먼저 장애인으로서 받았던 차별과 어떤 욕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겪지 않기 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때부터 워낙 반장도 좋아하고 네. 나서는 걸 좋아해서 이런 활동이 너무나 재미있고 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의 긍정적인 생각이 지금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런 아주 긍정적인 바람이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또 비장애인들에게도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앞서 장애인식이나 개선이란 표현들이 그 장애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요즘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권리를 존중하고 또 이해하려는 태도, 능력 그런 걸 말하는 장애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 작가님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 요거 바꾸기 위해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제가 짧은 나이지만 네. 살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도라든가 사람들의 인식 개선 많이 바뀐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아가야 할 장애인식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꼭 너가 해야 돼? 꼭 너가 해야 돼. 몸이 아프잖아. 네.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될까? 라는 것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 맞죠. 네. 많지만은 저는 그걸 조금 타파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조금 영향력을 끼치면은 좀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네. 그래도 좋은 사회를 위해서 청년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이 연구 활동하실 때 장애인 인식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식은 헌법상 보장하는
그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하면서 네. 뭐 윤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식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은 사회적 합의를 봤다라고 이제 간주가 될 수 있고요. 연구에서는 인식은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차별이나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이끄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당사자와 관련 종사자 또 비장애인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연구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시설 종사자와 그다음에 그 부모,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시설을 나가서 자립하고 싶은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네. 종사자와 장애인 간에는 약 11%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장애 부모와 장애인 자녀 간에는 한 6%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이제 인식에 대한 조사를 좀 했는데 좀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뭐 자립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주관적인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약 10% 정도의 의견 차이를 봤던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자들이 사회복지사 등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학교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좀 이건 다르다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들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인권 강사들이 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안 해준다. 뭐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그 인권 교육들이 장애 감수성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장애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인데 네. 뭐 강사 입장에는 좀 편할 수 있지만 이 직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종사자가 방어적인 자세로 이렇게 좀 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장애인 인식 개선과 인권 교육은 장애 감수성 교육보다는 매뉴얼 중심의 그러니까 사례나 아니면 기준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방식으로 네. 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연구 사례나 뭐 제자들의 경험담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UN CRPD, 그러니까 UN 장애인 권리 협약 가입 시기나 아니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선두 그룹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전히 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1980년대를 비교해서 장애 자녀들을 집에다가 두고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이러한 이유는 아마 이제 장애자라는 표현 용어 대신에 장애인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이제 장애 인식 개선 운동이 유효하게 작동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동아시아권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북한은 여전히 장애자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매뉴얼 중심의 구체적인 사례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번에 안 박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서 강원도 내 장애인 생활 실태와 욕구 조사 소개해 주시면서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자로서 이 장애인 대상 조사에는 어떻게 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연구자로서 조사가 쉬운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이제 장애인 대상 조사의 경우는 저희가 장애 유형 그리고 장애 정도, 연령, 성별, 지역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동의를 다 얻어서 그 조사자를 섭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의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도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도내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강원도 조사 이외에도 또 전국 장애인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2023년 전국 장애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한 80% 정도가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한 38% 정도가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험은 취업 시에 경험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 그다음에 지역사회 생활, 그리고 보험 제도나 또 소득,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더욱 주력해야 될 그런 사업이 뭐냐라고 질문한 것에서도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이 29% 정도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제가 이 사업을 조금 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그렇군요.